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좀 시장이 올라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87,000, 그러니까 3%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2,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들 같이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성은 없고, 근데 이게 XRP 자체가 ETF 승인 기대감이 좀 지금 시장에 나오고는 있어서 일주일 기준으로는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7% 이제 일주일간 상승을 하면서 138달러 나타내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그 트럼프 토큰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해드릴 건데, 오피셜 트럼프가 이제 시가총액 많이 내려가서 저도 이제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오피셜 트럼프가 8%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또 여기 보시면 진짜 수직 상승한 게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본인의 SNS에 오피셜 트럼프에 관한 홍보성의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폭들이 이제 8%나 이루어졌었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11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였었지? 40달러 정도 넘어갔었을 때 68달러가 넘어갔었네요. 요 68달러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아직까지는 좀 바닥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개인 지갑 신고에 관한 의무화 이제 발의가 됐어요, 법이.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또 빠르게 충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ETF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ETF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국민청원이 빠르게 나올 만큼 이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와 자산을 누구나 이제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정부가 언제든지 개인 지갑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그 청원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글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좌 거래를 할 때 그 개인 거래를 신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은행 쪽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래했던 내역이 모두 다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탈세 혐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 이랬을 때 정말 탈탈탈 털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금융거래 모든 것들에 관한 정보를 이제 정부가 제공을 받는 건데, 이게 좀 저는 법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이 가상자산에 관한 그런 나의 거래 내용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한 명 한 명을 뭐 개인 사업자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또 국가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빠르게 청원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청원에 관한 이제 제한된 어느 정도 이제 몇 명이 모여야지, 5만 명이 모여야지 그게 이제 청원이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의 이제 수급이 다시 되돌림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주에만 1조 넘게 순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 1,500억 원 가량이 순유출이 돼서, 요건 이제 비트코인 ETF 플로우인데, 이제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ETF 플로우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87,000 이제 넘어서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거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89,000달러가 돌파되면은 25억 달러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89,000달러 돌파하는 경우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하락에 베팅을 했었던 25억 달러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84,000달러를 하회할 경우에는 1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숏 포지션이랑 롱 포지션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상승에 베팅을 한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반대네요. 하락에 베팅한 게 훨씬 많았네요. 그래서 여기 25억 달러가 강제로 이제 청산하게 되면은 요때 또 가격이 급격하게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은 뭐 시장에 악재가 크게 없는 한 그래서 여기 청산 가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지금 87,000에서 8,000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89,000까지 갔을 때 추가 상승의 범핑 가능성들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서헤이즈 비트맥스 창립자가 암호화폐가 이 11만 달러에 도달을 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76,500달러의 지지선을 시험하기 전에 11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76,500달러의 지지선을 시험을 한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견해로 보시면 되고 그 지금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 미국 국채를 연준이 조금 이제 원래 이렇게 그 국채를 막 팔아냈었거든요. 더 많이.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양을 줄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하네라고 해서 좀 매파적일 것이야라고 보는데 그 이면에서는 이제 국채 쪽으로 해서 양적 그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좀 알기에 조금 더 심도 있는 한 단계 더 들어간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트럼프 리스크를 조금 감내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제가 경제톡에서 나중에 좀 자세히 풀어드릴 거라서 그거는 이제 저랑 같이 거시경제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예전에도 아마 우리 랩소디가 제일 먼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다, 매입할 수가 있다. 금을 팔아서 그 얘기는 이제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제서야 관련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보아인즈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아예 이제 백악관에 있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금 보유고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예산 중립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트럼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백악관에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 근데 처음에는 한 투자은행에 약간 뇌피셜식으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좋고 그리고 사실 애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법 안에 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법안의 골자는 이제 5년 내에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법안을 내세운 이유도 미국의 국가부채 절감의 효과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미국의 부채를 비트코인이 일부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크립토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에게 좋은 그 미국 국익을 위한 그런 법안들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크립토를 선택한 경향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그 육성화는 암호화폐 시장 육성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1.7% 상승을 하면서 85,000달러까지 올라왔었고 지금은 8만 이제 7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완화, 인플레 일축으로 구만 회복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오늘 그 시장에서 그 우리 국내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관세 영향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관세 부과해서 관련한 입장을 조금 유연하게 하겠다 그런 소식이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파월 의장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21일 이동평균선은 85,200달러 수준에 이제 형성이 됐고, 각종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강세로, 그러니까 이전 강세로 좀 전환이 됐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알트코인도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났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만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9만대 또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따른 뭐 시장의 대응들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센시아 루미스 이제 의원의 어떤 발의된 법안을 보고 백악관에서 금을 이제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일단 이 센시아 루미스 의원이 아예 이제 대놓고 보유한 금 이제 팔고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 등판을 해서 주장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뉴욕 비트코인 인베스터 위크에 참여를 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이 1974년 시세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이제 현재 시세로 매각을 하면은 엄청난 차익금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보유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이제 보겠다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곤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거를 현재 시세로 재평가를 한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방식을 적용하면 매년 20만 개씩 5년간 구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은 단 1달러도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 금에 관한 재평가, 그러니까 금에 관해서 수익을 낸 것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차분히 매집을 하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이 8,133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저장됐을 때 온스당 42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시세로 이제 반환을 하면은 이 7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금 장기 투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돌반지 파셨나요? 저는 팔았는데 예전에 팔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미국 정부의 이런 금으로 인한 수익을 이제 비트코인 매집에 사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키스탄이 인여 전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채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랑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디지털 전략을 강조를 했고요. 과거는 이제 반암호화폐 입장이었는데 그것과 이제 상반된 입장을 파키스탄 정부도 지금 내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이제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전략을 논의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여는 첫 창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시대한테 일자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걸로 채굴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요거 채굴은 우리가 이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반감기가 지나고 비트코인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면 도태된 산업이긴 합니다. 근데 요 전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채굴을 하고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얻게 된다면 경제적인 가치가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요거를 좀 노리고 있는 게 있는데 파키스탄 정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또 핫토픽이죠. 마지막 뉴스가 될 텐데요. 트럼프가 이제 밈코인을 다시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SNS에 자신의 이제 트럼프를 칭찬했어요. 자신의 이제 밈코인을 또 칭찬을 하면서 해당 토큰이 단기간에 10% 이상 이제 급등을 했고, 그때 이제 시장에 영향이 있었고요. 12.3달러를 돌파하면서 주간 최고 기록을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일시적으로 밈코인 부분에서 10위권을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가총액 하위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90%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이 밈코인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밈코인 쪽으로의 이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있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가격대는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고점 대비해서 90% 빠졌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XRP ETF 관련한 신청 사들인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좀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XRP ETF 관련해서 이야기 준비된 게 이제 폴리마켓 쪽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고것도 한번 내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예고편으로 가지고 왔어요. 고거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